자, 정치와이드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휴 동안 윤 대통령 부부가 예능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반려견들을 다루는 그런 예능 방송이었는데요. 그리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이 붙은 것일까? 예능 출연에 기자회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지율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화면을 좀 소개해 드리죠. 최근에 결과가 공개됐던 몇 가지 지지율인데요. 일단 숫자를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흐름을 한번 봐 주시죠. 5월 첫째 주만 해도 3자. 근데 쭉 뭐가 오름세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 지금 5월 네 번째 주인데요. 44.7%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RN서 지조사인데요. 전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분명히 보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또 다른 곳이에요. 1월 미터인데요. 밑에 이제 긍정평가니까 이게 지지율인데 역시 34.6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지금 40.0, 딱 40을 기록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요. 그동안은 앞에 3자, 그런데 요즘에는 4자가 나오는 지지율 결과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그래프상으로는요, 올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죠. 지지율 상승,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는 걸까? 이걸 지금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오름세인데 이게 완연히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드렸는데 신성범 전 의원과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두 분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쓰시라고 드렸는데 우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께서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외교 성과다. 외교 성과인데 예. 그 외교 성과의 내용은 삼국 세 나라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 관계가 굳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안도감이 표현된 거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최근에 어떤 외교 행보, 뭐 방문도 많았거든요. 해외 순방도 있었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꽤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본 도쿄 예. 갔다가 미국 워싱턴 갔다가 다시 한국 왔다가 또 다시 히로시마로 이어지는 이 노선, 일본, 미국, 일본 이렇게 되는 이 삼국 관계의 안보 성과가 국민들이 볼 때는 맞아. 적어도 안보에 관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안보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다라고 보기 시작했다. 예. 두 번째, 걱정되지만 중국과 러시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사느냐 덜 잘 사느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 문제로.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외교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한미가 공조해야 되고 한미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관계인 것 같다라고 현실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른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만간 기자회견을 잡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꺼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당시에 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만인데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여당 내에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소통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참모들, 예. 대통령실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서의 작은 실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테고 대통령 본인도 아마 그게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자기 생각을 이미 정리를 했고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는 전혀 기자회견을 선호한다 이렇게 아, 바뀌었다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선호해야 된다고 봐요. 어.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다른 소통 방식이라고 약간 방어 옹호했던 분들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너무 소극적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 자세였던 거죠. 오늘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 대통령의 장점이 저는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김두수 전 총장님께서는 지지율 오름세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방송 노출인데 앞에 외교로 이렇게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난 약 한 달간 예. 엄청난 방송에 노출이 됐는데요. 아. 그것이 주요 외교 일정인데 예. 만약에 여기에서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 상당한 폭등을 해야 되는데요. 예.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성과를 얻었다기보다는 예. 노출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신성범 전 의원님의 분석과는 약간 결이 다르네요. 신성범 의원은 어떤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김두수 전 총장님은 그게 아니라 노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올라간 것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보면 예. 양당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좀 악재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동봉투 사건도 있었고, 오.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했고, 이래서 예. 이제 치열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론조사를 표집하면 진보, 중도, 보수 이럴 때 보수가 좀 더 많이 이 ARS 이 여론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지지하는 이유도 외교 때문에 지지한다 그러고요. 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외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외교의 성과라기보다는 노출이 많아지고 그 노출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보수 쪽에서 여론조사에 좀 더 많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완만하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진정한 성과를 인정받는다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 뭐 성과를 인정받으면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럼 50% 근접한 예, 상황까지는 가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보시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시적인 이런 지지율 흐름은 ARS에서는 방송의 주제와 노출 그리고 그 각 정당에 대한 긍정이나 호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은 표피적인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그럼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수혜를 본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예. 응답하는 그 여론조사 표집군들이 보수나 진보나 중도의 비율이 좀 더 일정하게 이렇게 예. 잡혀야 하는데 이런 때는 진보 쪽은 좀 이런 것을 대답하기 싫어하고 보수는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가 좀 이 조사 기간마다 좀 많이 상이하고 다른 예.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약간 답변을 꺼려하고 약간 숨어 있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사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단골처럼 써오는 게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유의 비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이신데 좀 섭섭함을 느끼십니까? 뭐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계속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을 악재로 밀어넣는 정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 상승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 썼다면요. 저는 예. 진영 갈등이기 때문이다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이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거는 진영 갈등 때문이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 예. 모든 국정을 타파해 나가는 방식이 모든 사안들을 진영 갈등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요.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대통령이 전 국민
상대로 사실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보수 진영에서는 난리면으로 들었고요. 예. 진보 진영은 100% 바이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영 갈등으로 가지고 왔었던 거고 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민주 진영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 진영 간의 갈등이 존재해요. 예.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부권까지 행사하셨어요. 예. 본인의 공약까지 뒤집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결국에는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예. 이런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오히려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지지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예.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진영 갈등 때문에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 그럼 진영 갈등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셨어요? 그럼 네. 진영 갈등이라는 거는 각각의 강 진영의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다 갈등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약간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같은 진영 갈등인데. 진영 갈등을 유발해서 대통령 지지를 올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잘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만 평가를 하자면 진영 갈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도 진영 갈등을 넘어서 예. 국민들께 지지를 받는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사실 다 사용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께 살짝 약간 반성의 그런 말씀도 살짝 섞으셨어요. 신성범 전 의원께서 지금 아니, 표정 보니까 말씀하실 게 있네요, 지금. 진영 대결이란 말은 맞아요. 현재 상태를 예. 설명한 거는 맞는데 이 지점에서 이 5월 말에 2024년 5월 말에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이나마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 측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기존에 갖고 있던 안보 노선에 대한 걸 너무 뭐랄까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면은 예. 흐름을 못 본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 대한 반일 공세를 가지고 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 같던데 제가 볼 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미일 공조만 하더라도 진짜 세계사의 흐름을 좀 빨리 캐치하고 한 그런 담대한 정책적 구상인지 예.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아직도 도외시한 무리한 시도였는지는 몰라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예. 하지만 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예.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그래 일본하고는 어찌됐건 잘 돼야 된다는 건 있는데 방식은 세련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중적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민주당이 지금 접근하는 방식 보면 결국은 반일로 몰아가고 반일 공세를 계속하는 게 먹혔던 예. 전례를 따르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국민의 정서와 좀 동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약간 각각의 다른 분석들 조금씩 섞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미 뭐 연일 동안 방송이 됐죠.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예능 방송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될 때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입양을 하고 함께 또 동행하기가 쉬우니까 임기 내에 뭔가 정책이 나올까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다루는 반려견, 반려 뭐 이런 걸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와서 약간 어떤 정책적 얘기도 좀 꺼냈군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요. 좀 뭐 이런 기사도 좀 다뤄지니까
댓글도 달리고 또 의견들이 뭐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 농장 성향 드러내지 말자. 안내견도 정치 도구화. 이건 비판하는 거네요. 옆에 보겠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두 분 모습에 너무 행복하다. 인간적이다. 이쪽은 이거 뭐 정치적입니까? 왜 정치 농장이냐? 여기는 인간적이다. 그리고 뭐 세루미 얘기 훈훈하다. 이렇게 갈려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럼요. 일단 조혁진 변호사는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가 지금 뭐 정치 농장입니까?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다른 쪽에서는 아니 인간적이고 보기 좋은데 이겁니다. 자 조혁진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 이렇게 등장한 대통령 후보가 등장한 프로그램을 보고 반가우셨습니까? 아니면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냥 그 밋밋하게 봤어요. 아 밋밋했다. 그 왜냐하면 이제 동물 농장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 동물을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하고 사람이 교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사실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두 분이 결혼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희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늦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뒤늦게 아이를 가지셨다가 예. 또 아이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예. 제 생각에도 그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일반적인 저도 이제 우리 딸이 그 강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하고 윤 대통령 김 여사의 경우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런 동물농장 같은 프로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몇 년 전에 예.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행복이 관련해가지고 출연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반려동물의 정치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제 삼는 자체가 그러니까 출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문제 삼는 자체가 정치화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반려동물 그 좋아하시네, 사랑하시네, 예. 뭐 보기 좋은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저런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양극화가 됐구나. 근데 단순히 양극화된 게 아니고 예. 굉장히 그 편협화가 됐구나.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반대부터 시작하는 그런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예.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 네.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 출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능을 나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이 저렇게 예능을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으로 반영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사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저렇게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도 사실 저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다만 거부감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거부감이 사실 민주당에서 저렇게 안 좋게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포용과 통합의 정치보다는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조금 호응을 얻는 듯한 정책들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훈훈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게 아마 그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고언을 드리면 조금 더 통합의 정치를 좀 보여주시면 저런 훈훈한 장면을 두고도 정치화가 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저도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저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반려동물 정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아, 거부감은 저도 그러나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진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뭐 은퇴 안내견 뭐 입양을 했죠. 그래서 얘기 보면 은퇴 안내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의견도 약간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서 정혁진 의원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과거 뭐 시장 시절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2017년이면 이제 성남시장 당시인데 이때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여기도 이제 뭐 부부 이렇게 출연이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프로그램에도 잠깐 나왔다 그러죠. 이렇게 여기도 유기견 홍보대사 뭐 행복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모습 이런 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공방이 있었어요. 한쪽에서 윤 대통령 부부 출연한 걸 가지고 비판하니까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도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뭐 이래갖고 또 뭐 약간 싸움, 갈등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묘하게 갔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요. 뭐 이런 거는 뭐 아까 이제 정영진 변호사는 이제 진영 싸움이 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뭐라 그런다는데 일단 그거는 변론으로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짧게 좀 지금부터 소개드릴 거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이른바 반려동물세라는 얘기가 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세요? 후보님 요즘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후보님 고양이도 키우시잖아요.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묘도 등록 의무로 하고요. 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이론화하려고요. 우와, 너무 괜찮은데? 등록하면 뭐 혜택도 있나요?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독일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고! 자, 뭐 관련 영상 보여드렸는데 우선 신성범 전 의원님하고 김주수 전 총장님께 지금 저 이른바 반려동물을 키우면 일정 부분 세금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른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뭘까요? 뭐 주민세, 자동차세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주기적으로 세금을 반려동물세라는 걸 좀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됐으면 상황이 이거에 대한 찬반 의견 꽤 치열할 것 같은데 일단 신성범 전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게 애견세든 뭐 반려동물 사육세든 저는 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국세가 되든 지방세가 되든 간에 너무 많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공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저는 금액에 다가와 상관없이 금액은 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금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필요하다. 네. 자, 김수선 총장님께서는 이런 세금은 좀 도입해야 된다. 아니다. 좀 빠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당연히 세금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유기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입양할 때 입양에 따르는 자격을 획득하게 할 만큼 좀 규제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유기견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요. 예. 또 이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물공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세금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이렇게 뭐 아픈 예. 이제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좋아 빨리 가라는 공약을 하고 안 지키는 게 맞는데 이런 예. 거라도 좀 지켜야 그래도 애견인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른바 예를 들어 견주의 약간 책임감을 좀 높이는 차원 뭐 이런 걸로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크게 이슈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관련 법안도 이미 내 있어서 글쎄요 논의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